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요. 정신도 알코올에 오염이 되는가? 당연히 되겠죠. 일단은 그냥 제가 문외한으로서 이게 우리 소장님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 생각하면은 술 많이 마시면 뭐 필름도 끊기고 막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또 계속 마시면은 또 뭐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오염되는지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술 끊기가 왜 어려운가? 또 치료를 해도 왜 치료가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바로 정신이 알코올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본능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까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깎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좀 줘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뒤로 감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너 이 짓 했지 하면 본능적으로 안 했다고 그럽니다. 본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잘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도 자기가 마시는 술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마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을 개발합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본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서 써먹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도 알코올에 오염이 되는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본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신체적 중독과 함께 진행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체적 중독은 자발적이든 묶어놓든 가둬놓든 한 달 이상만 못 마시게 하면 신체적 중독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금단 증상을 지나가지고 깨끗이 해결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정신적 오염입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신체적 중독과 함께 진행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정신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오염을 해독하는 것은 신체적 의존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싶다면 계속되는 알코올 남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오염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기에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음주 문제를 부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음주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전가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사고 습관은 극도로 오염된 상태가 됩니다. 방탕한 사고를 하고도 말하는 이 정신적 오염은 중독자의 마음에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방탕한 사고를 조장하는 것에는 네 가지 방어기제가 작용합니다. 이 방어기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터득하여 중독이 깊어질수록 더욱 교묘하게 발달하여 예술의 경지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정치과 전문의도 이런 방어기제에 휩쓸립니다. 이 방어기제는 알코올 의존성의 단계가 진전되면서 동시에 조금씩 발달합니다. 알코올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면서 방어기제는 더 고도화되고 더 강하게 고착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중독자는 자신의 방어기제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 방어기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방어기제입니다. 부인입니다. 부정이라고도 하죠. 종교인들은 흔히 믿으면 술이 끊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선하게 양육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든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지 나쁜 일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돈독한 신앙인이 되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에게 엮이는 걸 발휘하는 음주를 자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술만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는 지독한 술꾼들도 종교에 귀하여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런 사례는 극히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이 중독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보입니다. 종교가 술꾼을 신앙으로 도덕적 인간으로 양육하면 술이 끊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독자가 되면 임상에서 그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신앙도 버리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의식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음주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음주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감추기 위해 마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어야 하고 잘못이 아니기 위해서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정이고 부인입니다. 이런 부정의 피해는 부정하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지방시의 병원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입니다. 그는 명문대 미대를 졸업한 화가였습니다. 자기 작품이 팔릴 정도의 수준이 못 미친 그는 생계를 위해 미술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그가 졸업한 출신 대학의 명성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수업이 훌륭해서인지 학원은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돈이 모이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곧 IMF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하고 맙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술을 시작한 그는 어느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는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 교육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중독자가 아닌데 왜 알코올 클리닉인 이 병원에 왔느냐고 물으면 쉬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쉴 데가 없어 하필이면 정신병원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술을 몰래 마셨습니다. 그런 그는 몇 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장례에는 병원에서 치러졌고 상주는 어린 자식 한 명과 아내뿐이었습니다.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그를 죽인 겁니다. 부정이 그를 죽인 겁니다. 부정은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입니다. 방어수단입니다. 부인은 알코올의 강박적 남용으로 빚어지는 분명한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태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주 모임인 AA 이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낙인찍히면 의지박약자 내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쪽으로 평가받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서로 모여 돕고 도움을 받는 일종의 비밀 조직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A의 익명성입니다. 이런 사실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사회로부터 배척 또는 기피 인물로 치부되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음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나는 술이 조금 과할 뿐이야.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어. 술에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등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입니다. 이 부인은 거짓말의 부정과 구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의 부정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이고 뒤의 부정은 바르지 못함, 옳지 못함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거짓말인 부정은 사실이 드러나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이와 같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정은 비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비스킷 몇 조각을 더 먹어도 몸무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게 하여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체중 증가에 별 두려움이 없이 몇 개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중독자임에도 중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중독자도 쉽게 스스로 자신의 술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 문제를 인정하면 술을 못 마시니까 그들 모두는 자신의 결심만 하면 쉽게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은 중독자가 아니며 오히려 애주가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부정해야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60대 남성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년간 무려 10곳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3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임무고시를 거쳐 외교관 생활을 한 소위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기와 같은 엘리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없다는 왜곡된 생각이 고착되어 끝까지 중독자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는 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받고 퇴원하면 자기를 억울하게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아내에게 쌓인 원한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참다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술로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재발하기를 무려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설 회복 공동체에서 그는 몰래 시설에서 빠져나가 동네 어귀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당산나무 밑 그늘에 앉아 100원짜리 소주깡을 안주 삼아 소주 반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다 내성까지 감퇴된 그는 소주 반병에 취해 앉은 채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잡혀 회복실에 격리되었습니다. 다음날 그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병원에 끌려가면 굳게 잠긴 철문이 기익하고 열리고 등을 떠밀려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문이 찰컥하고 닫히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10번씩이나 겪는 일인데도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묘적도 생기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갇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데 왜 술을 마시죠? 그가 한참을 주저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겠죠. 그가 처음으로 힘겹게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병에 걸리면 다른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은 병이라니까 중독자가 아닌 자신은 환자가 아닌 겁니다. 환자가 아닌 자신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치료는 거부하고 치료를 위한 진단도 방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알코올 중독 치료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 의사라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기피합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쌓아올린 부정이라는 반등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